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계학습 부분을 할게요. 자, 교재 255페이지 펴보세요. 녹색 책이요. 자, 거기 이제 시계학습의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시계학습은 그 일정한 이제 시간을 단위로 또 하나의 왕조, 하나의 시대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인데, 자, 예를 들어서 100년 동안의 특정 지역의 역사, 또는 30년 동안의 세계 역사, 고대 도시 문화 역사 같이 시간을 중심으로 학습까지를 이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시기학습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시기학습에서 학습할 시기는 특정한 관점에서 발전이나 변화를 보기 위한 시대 구분을 한 뒤 선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대학습할 때 학습한 시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고대라든지 중세, 근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또 시계학습의 특징이죠. 자,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대 구분에 입각한 시대학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학습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대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시대 구분에 입각한 시대 선택이 중요한 거는 시대 이해를 한 목적이 중요할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계학습은 한국사 전반에 대한 이해나 한 시기에 대한 이해의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를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시대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면 꼭 그 앞에 같이 시대 구분에 입각해서 시대를 선택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1900년부터 해서 2000년이라는 100년의 학습단위라는 수업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10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시계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생활 전반, 사회의 다양한 국면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황, 특징, 역사적 맥락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시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나열하고 학습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해하는데 그 중요한 사건을 선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반영하는 사건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부터는 그 교사의 역할, 이제 시기 학습할 때 교사의 역할 같은 거나 학습 단계,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어요. 자, 사건은 교사가 선정할 수 있으나 학생들 스스로 그 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건을 선정하도록 하고, 그 사건이 그 시기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한지 또는 설명 토론도 유도할 수 있다. 자,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나 활동한 인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자, 예를 들어 조선후기 때 성리학적 가치관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잘 대변하는 사건을 들려면 우리가 이제 무슨 논쟁을 들 수 있죠? 예속 논쟁. 그래서 예속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게 밑에 깔려 있나, 그런 것들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속 논쟁 딱 하면 누가 연상되죠? 송시열. 예, 송시열에 대한 인물 탐구도 같이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것이 선입견이 작용하여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중심으로 그 시기를 이해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의 창의력과 상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시기에 대해 알고 있는 시기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질문을 만들게 하여 탐구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속 논쟁에 대해서 이제 할 때 예속 논쟁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르는 학생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좀 알고 들어오는 학생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개는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예속 논쟁하면 당쟁이다.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공리공당한다라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 있죠. 선입견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물론 잘못됐다고는 하지는 않지만 그 밑바닥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죠? 질문을 질문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탐구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그 유형 중에. 자, 만약 학생 중심 소모품 활동으로 시계학습을 구성한다는 다음과 같은 그 활동이 수업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소모품 활동이 쭉 나오는데, 모둠 활동이.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직소모형 형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교육학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여기에도 뭐 한 6단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그 시기와 시대를 먼저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와 시대를 설정할 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아까쯤에 하나는 특정한 이제 그 역사 발전에 따라서 시대 구분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제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탐구에서 학습하는 능력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구분이 있죠. 그 다음에 딱 선택을 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예, 학습할 사건이 일어난 사건들을 조사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조사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인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제 선입견이 있으니까 이 선입견을 뭔가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입견을 깨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장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건, 인물, 제도 등을 학생이 알고 있는 것 중심으로 그 시기에 탐구해서 질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면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국면들을 탐구하기 질문을 만들어보게 한다. 이때 가능하면 인간 생활이 다양한 국면이 포함돼서 유도한다. 그래서 요거 두 문장, 여기는 이제 1단계, 2단계, 여기 두 개는 3단계죠. 질문 작성과 그다음 잘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또 질문을 작성하는가, 그 부분을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탐구 학습에 대한 질문 작성 방법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질문한 제기를 중심으로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질문을 토론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질문하고 토론 답변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조사하기 단계예요. 그래서 모든 별로 이제 질문을 분담해서 조사를 하는 거야. 조사 과정에서 각 질문과 함께 답과 함께 그 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의 사례를 대해서 다시 조사하고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5단계에서 5단계에서 개별적인 과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을 성정하고 토론하고 그 인물의 시기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한지 토론한다. 그리고 모둠의 마지막 단계로서 모둠에서 선정한 사건들, 인물들, 형상들을 종합해서 그 시기의 성격, 특징 몇 가지의 자료를 요약하고 제시하고, 요때 이제 보고서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제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위와 같은 이제 그 모형으로 한 6단계 모형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학의 직소 모형하고 연결돼 갖고 좀 생각을 하시면 금방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대 학습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도움을 주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시대 학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시대 구분에 입각해 시기를 선택하는 방법이야. 고대, 중세, 근대.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한 시기에 대한 전반적 이해. 그래서 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형점을 각각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시대 학습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대 구분에 입각해서 학습할 시대를 선정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비교하고 시간 발전, 변화, 지속, 개념이 나는 그 역사의 어떤 시간 개념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특정한 시기를 선택해서 전반적 이해를 할 때 이런 것들의 장점을 보면, 한 시기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목적으로 시기를 선정할 경우에는 한 시기와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시기수로 나열하고 그 시대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그 사건들의 다양한 인간의 생활 국면 과정을 분류하여 시기적 특징을 추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각각의 유형점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시계학습할 때 교사의 역할 어떤 것도 있었나? 자, 그래서 시계학습을 조직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 역시 그 시기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 시기에 대한 학계의 새로운 연구 동향을 방해해서 학생들의 폭넓은 깊이 있는 심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시계학습, 그러니까 시대학습이라는 것은 그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역사에 대한 관심 있는 애들이 데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교사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야 돼. 자기는 학계 동향을 알고 그 시대에 대해서, 또 시대 구분에서 나름대로 물론 이제 아주 전문적인 뭐 박사급의 지식은 원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흐름 정도는 알고 그 깊이 있는 지식 정도는 웬만하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느 수준 높은 학생들과 또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교사들이 할 때나 가능한 건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몇 번씩 해봤지만 시대학습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저도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 애들도 뭐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것,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현실상 이런 거 하기도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역사 교육학자들이 그냥 머릿속에 내피셜 해갖고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언급되긴 약간 언급됐는데, 단독 문제보다는 그 2차 기출문제 때 그 주제 선정 부분에서 약간 좀 언급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학습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단서만 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빈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특히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상당히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나오는 것들이 항상 반복해서 나와. 심지어는 작년에 나왔던 것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기출 패턴만 딱 파악을 해두면 80%는 10문제 중에 8문제, 9문제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물론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어슈빗 일같이 이런 그런 논쟁 같은 것들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논쟁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 주제. 그래서 뭐 한두 문제 이렇게 이상한 문제 나온 거 가지고 막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것까지 보지 말 것까지 보고 앉아 있으면 시간 낭비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시대학습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중에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목숨 걸고 매달리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예. 어디에서 매달려야 되겠어요? 역할극이나 그다음 극학학습 이런 데서 이제 그러니까 역할극이라든지 극학학습이죠. 인문학습, 뭐 그 주제학습 이런 데서 이제 자주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런 데 집중 좀 보셔야 되겠죠.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형성평가 몇 번을 보시냐면요. 134번 문제 볼게요. 자, 형성평가 134번 보면 21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학습 방법에 써보고 시대를 이해하는 목적을 가해 학습 방법을 하려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자, 가학습을 할 때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가에 들어갈 학습 방법은 이제 시간 단위도 또 하나의 왕조, 하나의 시대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니까 시기학습, 또 파란 책의 용어에 따르면 시대학습 이렇게 하죠. 그다음 시대를 이해하는 목적은 일단은 시대 구분의 입각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대를 이해하는 목적을 할 때 이제 가해 학습 방법은 시대를 이해하는 목적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가해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것은 이제 시대를 구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포괄한 이제 방법일 때 중요한지 뭐냐 이런 것들이죠. 자, 학습할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나 생활 전반, 사회 다양한 국명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 시기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황, 특징, 역사적 맥락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6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기획과 관련된 학생활동을 서술해보고 기획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을 써보시오. 그리고 이 교수 방법의 장점을 두 가지 써보고 이 학습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의 자질을 기술하시오. 자, 사건은 학생들 스스로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을 선정해야 된다. 자, 학생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나 활동했던 인물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입견을 작용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중시하고 그 시기를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이때 교수학습 방법은 자,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시각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진문을 만들어서 탐구활동을 유도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이제 교수학습 장점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이제 문제가 그 디귿으로 되어 있는데 디귿은 지우시고요. 예, 교수학습 장점 이렇게 좀 곤쳐 주세요. 예, 디귿은 지우시고 교수학습 장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가방을 볼펜을 자, 그래서
요때 이제 디귿의 교수학습 방법 장점은 시대 구분에 입각하여 학습할 시대를 선정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대 특징을 비교하여 시간 발전, 변화, 지속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방법에서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게 디귿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여기 디귿 이렇게 쓰고 또 하나 이제 빠진 게 있죠. 하나가 이제 뭐겠어요? 자, 여기 이제 추가할 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앞에 이제 시대 구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 이제 또 하나 추가될 것은 그 한 시기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목조로 시기를 선정할 경우라는 부분이 빠진 거죠. 자, 이때는 한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 시기순으로 나열하고 그 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을 파악하거나 그 사건의 다양한 인간 생활 국면 관점을 분류해요. 시기적 특징을 추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도 추가해 주세요. 이 답안을. 예. 그래서 257번 있는 거, 페이지 있는 거 좀 추가해 주시고, 자, 이 학습 수행을 하기 위한 교사의 자질을 얘기해 보시오. 자, 교사의 자질은 한 시기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목적으로 그 시기를 선정할 경우에는 일어난 사건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잘못됐네. 요거는 이렇게 쭉 지우세요. 이거는 교사의 자질이 이거 부분이 아니라 앞에 이제 교수 방법의 장점의 두 가지 내용인데 요걸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고 뭐라고 이제 쓰셔야 되냐면, 자, 요걸 이제 어느 정도 알려면 교사 또한 뭐예요? 어느 정도의 지식이 가져가 있죠. 그래서 요때 이제 교사의 자질은 그 밑에 있는 거 그걸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7페이지에 보면 있죠. 일단 교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충분한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또 학계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파악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학계의 새로운 연구 동향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답안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시계학습의 소모든 활동이다. 가와 나의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시계학습을 해서 제가 이제 관련 예문 제가 만들었고요. 관련된 예문들 중에 이제 관련된 학습 단계와 관련된 거는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뽑았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시대 선정, 그리고 시기에 대한 사건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작성해야 되겠죠. 다부터는. 그래서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3, 4, 5번인데, 자, 가에 들어갈 것은 그 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건, 인물, 제도 등의 학생이 알고 있는 것을 중시로 그 시기에 탐구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제시하고요. 그 다음 그 시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면들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 국면들을 탐구하기 개별 위한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다음 다는 그걸 해결하고 나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들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가와 나는 그래서 있고 그냥 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부분은 개별적 과제를 해결한 후에 아까 잘못 말했는데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의 성장을 토론하며 그 사건이 그 인물이 그 시기에 이해하는데 왜 중요한지 토론한다. 토론 단계고 그 다음에 바는 마지막으로 이제 선정한 사건들 인물들 항상들 종합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특징 몇 가지 요약해 제시한다.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나다라 학습 모형 단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기학습에 대해서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비교학습 부분을 이제 볼게요. 비교학습. 자, 비교학습 같은 게 이제 보면 자, 이 비교학습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비교학습은 항상 나올 때 이제 공통된 차이점, 핵심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도 나오는데 유의점 부분이 많이 나와요. 비교학습 유의점 몇 개 써. 물론 예전에 이제 비교학습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런 것도 나왔죠. 비교학습의 장점. 그래서 비교학습에서 비교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앞부분도 좀 인기 있는데 하여튼 이거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파란 책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파란 책 내용과 같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학습은. 자, 비교학습은 서로 다른 사회, 국가, 지역, 문화권, 시기, 계급이나 신분, 인종이나 민족 간의 역사적 경험을 특정한 국면이나 경험, 현상, 사건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여기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공통적인 차이점을 밝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왜 공통적 차이점을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교학습의 목적서다 하면
두 가지 목적서 나오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사건들 중심의 비교 분석하여 공통적인 차이점을 밝힌다. 두 번째로는 그런 공통적인 차이점이 왜 발생되는 이해를 목적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 비교 학습은 비교 대상의 비교의 증거 또는 초점을 맞춰서 선정한다. 그래서 비교 대상은 역사적 사건, 종교, 사상, 사회, 문화, 기술 등 다양하다. 자, 예를 들어서 유럽의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민족주의 운동을 비교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태국의 불교 신앙의 성격이나 사회적 영향력과 규정력도 비교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문화권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비교해보고 공통적인 차이점을 추출한 후 그것이 어떻게 공통의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각 문화권의 독특한 문화, 조건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학습이 이제 할 때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사회 내에서 서로 다른 신분의 사회 모습을 비교하거나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생활을 비교하고 왜 그런 공통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목적에 맞게 이제 구체적인 예를 이제 쭉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통적 차이점을 밝히고 그 공통적 차이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걸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유의점인데 유의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유의점은 한두 가지는 꼭 외워두세요. 두 가지 정도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비교할 땐 첫 번째 비교할 땐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서로 관련이 없는 형상이나 사건, 관계들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 지역을 달리한 성별 간에 비교할 수 있으나 같은 지역의 선벌 관계, 신분 관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초점이 맞지 않죠. 자, 예를 들어 갖고 그 우리나라에서 뭐 남녀 간의 임금 차별 차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한국의 그 뭐냐면 여자의 임금과 그다음에 이제 저쪽 그 아프리카에 있는 저기 그 중상층의 어떤 그 소득 수준의 차이 이걸 비교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말도 안 되겠어요? 비교의 범주와 초점이 아예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교하더라도 비교의 범주와 초점이 명확히 해줘야 돼. 예.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예전에도 한번 기초에 관련된 내용들 여기 나왔죠. 이거 1번도 나왔지만 발전 진보 수준의 비교에 우려를 가지는 것을 잘못된다. 편견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의 목적은 서로 다른 집단의 독특한 생활, 문화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 뭔가 우월을 가지고 좋고 나쁨 얘기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통해 발견 서로 다른 점, 비슷한 점의 해명은 각 집단 특성의 문화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비교 또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우열이나 진보나 발전이나 수준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역교동 관련돼서 나와서 이제 근데 막스 베버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와 자본이라는 책이 썼죠. 거기에서 서양의 그 자본주의가 왜 발전된다를 비교한다면서 뭐 중국의 어떤 거 유교 사상과 비교해서 중국의 유교 사상은 뭐 나쁘기 때문에 별로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거는 비교가 제대로 된 거 아니죠. 왜 비교가 되지 못한 거야? 그 우열이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냐. 서양인데 어떤 동양보다 더 우월돼 있다. 우월되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개입된 거죠. 자, 이런 비교는 잘못된 것이다. 자, 세 번째로는 비교의 방식을 추천하는 내용은 다른 관점에 다른 중에 있고 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기준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교에 대해서 선호, 감정, 우열의 판단 여부를 해서는 안 된다. 비교에 대해서 중거와 초점 명확히 하고 또 비교의 기준을 또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과 다양한 증거에 있어서 해석할 염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없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그 새로운 그 증거가 나오면 비교의 관점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용도. 예, 요것도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이제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과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 제가 이제 파란 책 할 때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 80페이지 4번 문제 볼까요? 80페이지 40번 문제인가요? 잠깐만요. 47번. 자, 다음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비교학습의 유의점을 두 가지 쓰시오. 자, 같은 지역 내에서 선별관계와 신분관계를 비교했다.
발전 진보 수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비교했다. 자, 이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 같은 지역의 선별관계 신분관계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거는 비교의 범주자 초점이 명확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전 진보 수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비교했다. 이거는 우연을 가진 것은 잘못된 거죠. 편견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의 이해를 는 파란책 내용인데, 할게 좀 더 있다. 뒤에 이제 보면 학습 지도안의 실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요렇게 안 나와요. 되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학습 지도안 나올 때는 항상 이제, 뭐냐면, 어떤 예문이 주어지고, 그다음 학습 목표와 관련된, 그 다음에 어떤 교수 학습 방법 관련된, 것들이 같이 주어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학습 지도안 구성이 뭐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직접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이건 뭐 거의 교육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건너뛸게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265페이지 효과적인 역사 수업의 전략 부분도 이것도 읽어주시면 이제 뭐 수업할 때 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 역사 수업도 이런 것도 이제 관련된 평가 부분이니까 쭉 없고 쭉 건너뛰시고 어디를 이제 좀 보시냐면. 거기 평가 부분이 있죠. 평가 부분인데 그 평가는 녹색책을 보지 마시고요. 어디를 이제 보시냐면 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어디는 평가책에서 나와요. 요즘에는요. 예. 그래서 그 신종사기 중에 평가책 있죠. 근데 이 평가책도 지금 애매한 게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 2, 3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나와. 그러니까 어쩌다 문제 나오는데 그 평가책이 그 두권 400페이지 넘는 거를 읽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그 평가책에도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좀 넘어가시면 돼요. 평가 부분은. 그래서 평가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잠깐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뭐 타당도 신뢰도 이거는 저기 평가책에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지금 패드로 넘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넘기지네. 자, 그 341페이지 수행평가 부분만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41페이지. 예. 그래서 수행평가 방법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342페이지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수행평가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이제 평가책에서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일단은 녹색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342페이지 포트폴리오 보면, 자,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만들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짧게는 한 단원, 길게는 한 학기